영화 단골 소재 분노의 포도. 분노의 포도는 탁월한 제목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얻었던 작품이다.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작이다. 타이틀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냉엄함과 함께 희망찬 미래에 대한 달콤함을 기원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한다. 이 뉴스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세계 대공황의 전조를 알리는 사건이 된다. 경제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미국인 전체를 암울하게 만든 요인이 된다. 세계 경제 대공황은 금주령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틈을 이용해 마피아 집단이 밀주 제조나 마약, 매춘업에 관여해 지하 경제가 형성되는 기회도 제공한다. 분노의 포도는 이러한 경제 대공황기를 시대 배경으로 한 걸작이다. 존 스타인백의 동명 소설을 극화한 분노의 포도에 이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시대 배경에 맞게 스토리를 윤색시켜 리틀 킹을 공개한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경제 공황으로 인해 한 가족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서부극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는 존 포드 감독의 분노의 포도는 1940년 발표되면서 소설은 퓰리처상을,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 조연 여우제인 달의 상을 동시에 받는 이색 기록을 수립했다.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은 일순간 쑥대밭이 돼간다. 갑자기 몰아닥친 공황의 여파로 부채와 은행빚에 파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때마침 가뭄이 미국 중서부를 휩쓸어 농촌은 급속도로 파멸해간다.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뼈와 혼이 묻혀있는 농촌을 떠나 새로운 삶의 정착지를 위해 꿈의 땅인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대다수가 오클라호마 출신들이 많아 오키라는 애칭을 부여받게 된다. 극은 약속의 땅으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를 향하는 조드 일가의 험난한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착지로 가기 위한 여비를 위해 낡은 트럭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팔아버린 조드 일가. 이들 가족은 피치 못해 살인을 저지른 뒤 4년여 동안의 복역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조드 헨리 폰다의 지휘 아래 정처 없는 캘리포니아 여정에 나선다. 고향을 떠난 뒤 말 한마디 없던 할아버지는 도중에 죽고 이어 할머니도 사망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동생의 남편은 차 사고를 낸 뒤 줄행랑을 치고 전과자인 조드도 여행 도중 시비에 휘말려 다시 한번 살인을 하게 된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66번 도로로 들어서자 희망을 찾아 떠나는 수천 대의 트럭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희망의 순간을 보기도 전에 대다수 농민들은 이 행렬이 그만 자신들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행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 1989년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재능을 과시했던 스티븐 소더버그가 1993년에 발표한 리틀 킹은 대공황이 절정기에 달했던 1933년도 미국 세인트 루이스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극은 초등학생 아론 제시 브래드포드의 학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아론이 거명한 인물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해 세계적인 명사가 됐던 찰스 린드버그. 린드버그는 1930년대 공황 직전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바로 지폐로 담배불을 붙이던 태평스런 미국의 호황시대를 나타내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론 일가는 현재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아버지는 실직해 있는 곤궁한 형편에 놓여 있다. 빚쟁이들의 성화를 이기기 못해 집에서 쫓겨난 일가는 싸구려 호텔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엠파이어 호텔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파국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지로 찾고 있는 암울한 장소였고 이 호텔에서 다시 쫓겨나가는 가족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호텔에서 쫓겨나 비워진 방은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진다. 이 열쇠는 바로 공황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기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스트에서 아론은 호텔 창고를 뒤져 열쇠 뭉치를 갖고 달아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분노의 포도는 발표 직후 문단으로부터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 제 앞에서 속수무책인 빈농들이 조상 때부터 개간해오던 땅을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횡포 때문에 빼앗기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험난한 고행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을 단적으로 엿보게 하고 있다는 격찬을 받아냈다. 원작에 대해 대다수 비평가들은 비록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낙천적인 꿈을 잃지 않는 서민들의 모습이 마치 성서에서 예견했던 삶에 대한 엄숙함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공감을 보냈다. 한편 영화 비평가들은 극중 모델이 되고 있는 조드. 감은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인생 행로는 서사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는 소감을 보내면서 영상 작업으로 재해석한 것에 대해 호평을 보냈다. 작가 존 스타인백, 1902년 2월 27일 출생, 1968년 12월 20일 사망, 향년 66세. 미국 작가. 1962년 동정적인 유머와 날카로운 사회인식을 결합시킨 현실적이고 상상이 충만한 글쓰기를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는다. 흔히 미국 문학의 거목으로 호칭받고 있다. 코믹 소설 토르틸라 플랫을 비롯해 캐너리 로우, 에덴의 동쪽, 레드포니, 생쥐와 인간, 퓰리처 수상작, 분노의 포도 등 소설, 논픽션, 단편집 등 총 33편의 작품집을 남긴다.